버스 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버스는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했고 도로 위에서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었다는 이 남자. 정신 차리니까 제가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저도 병원 입원 한 2개월 정도 했었어요. 그냥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사고로 크게 다친 오른쪽 다리. 그리고 이분은 4년 전 한쪽 발을 잃었습니다. 눈도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는 중이라는데요. 오늘 갑자기 보니까 엄지발 끝에 껍질이 벗겨져 있더라고요. CT를 촬영을 하니까 다리에 이제 막혀 있다고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술하니까 이제 여기는 못 살린다고 이제 절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눈은 출혈이 와가지고 거의 잘 안 보이죠. 위에 시력 검사하면 위에 큰 글자 이런 것만 보이고. 한 명은 이유 없이 정신을 잃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을 뻔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소중한 신체를 잃어버리게 된 상황. 그런데 이 일들이 모두 한 가지 질환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 대체 어떤 병으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이 질병 때문에 매일 걱정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엉거주춤해. 그래서 운동이 되겠어. 다리를 더 올려야지. 단 한 사람을 위한 특급 트레이너가 된다는 아내 혜영 씨. 그 모습을 보니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 듯한데요. 운동의 대상자는 남편 김민수 씨.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매일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힘을 주면서 해야지. 그런데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여보, 오늘도 운동하느라고 고생했어. 남편 건강 때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운동을 안 시키면 남편이 큰일 나겠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안 하면 절대로 운동은 안 하려고 하고 있어서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남편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아내.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요? 제가 당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뇨를 앓은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식단 관리로는 힘들더라고요. 당이 낮아졌다 또 높아졌다 너무 폭이 크고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운동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제가 살려면 죽기 살기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정신을 잃고 소중한 발을 절단하고 만성 피로로 일상이 힘들어지게 되는 이유, 바로 당뇨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6위로 기록돼 있는 질환, 당뇨. 10초에 3명씩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 유병률이 높은데요. 10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흔한 질병이 되어버린 당뇨. 우리나라 환자 90% 이상은 후천적인 제2형 당뇨병인데요.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뇨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위에서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때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고 또 그 분비된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열어서 포도당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인슐린이 적게 분비가 되거나 또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혈관에 막 넘쳐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해하는 남편의 모습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아내 혜영 씨. 매일 세심하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마다 혈당 체크도 필수. 오늘 공복 혈당 수치는 무려 164. 참고치에 비해 높은 수치지만 이것도 좋아진 수치랍니다. 아내가 간호사 자격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를 매일 관리하고 체크해 줍니다. 옛날에는 제가 당이 높을 때는 300도 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저탄수화물 또 당뇨를 생각해서 많이 신경을 써줘서 지금은 많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정상 혈당은 아닌지라 기운이 빠지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부부. 남편의 혈당 조절을 위해 매일 식사도 꼼꼼히 챙깁니다. 채소, 잡곡, 생선류가 주로 식탁에 올라오는 메뉴라는데요. 여보, 밥 먹어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밥상인데 왜인지 머뭇거리는 민수 씨.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여보, 냉장고에 있는 돼지고기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오늘은 생선이랑 여기 계란이랑 여기 샐러드랑 오이랑 해서 그냥 오늘 저녁은 이렇게 먹기로 하자 여보. 왜냐하면 당 때문에 안 돼. 알겠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고통. 당뇨 진단 후 민수 씨가 참을 수 없는 가장 큰 부분이라는데요. 그런데 어쩌다가 당뇨가 심해진 건가요? 제가 그 일만 하고 운동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이 부족하니까 체중도 많이 증가하고, 제가 여러 결석 몰랐는데 응급실에 한번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종합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 당이 있다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병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혈액이 끈적하게 되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몸속 혈관이나 장기 등 전신에 걸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혈당을 조절하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기에 21세기의 불치병이라고도 불리는 당뇨. 그 당뇨 때문에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망가졌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도 불안해 보이는데 혹시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지금 다리가 불편한 것도 있긴 한데 이 다리 불편한 것보다 당뇨 때문에 망막병증이 생겼거든요. 눈 시력이 점점 안 좋아져서 그게 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엔 노안으로 인한 시력 저하로 생각했지만 눈앞 군데군데 검은 점들이 생겼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세혈관이 파괴되어 시력 저하가 발생하며 결국엔 실명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인데요. 얼마 전에 병원을 갔는데 안과에서 하는 말이 관리를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는 단계고, 또 며칠 전에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넘어지기도 했었는데 당뇨 때문에 신장 투석도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눈도 안 보이고 그러면 진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뇨로 인한 신부전증까지 앓게 되면서 투석을 앞둔 상황이라는 김원규 씨.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게 이런 심정일까요? 처음에는 저도 며칠 몰랐어요. 차마 투석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요즘. 그런데 당뇨가 심해지면 왜 신장도 나빠지는 걸까요?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이 높으면 신장에 있는 혈관들이 손상되면서 사구체가 망가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많은 양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점차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뇨병성 신부전증은 만성 신부전증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데요. 정상 신장 기능보다 30% 이하로 떨어져도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더욱 심각해질 때까지 모르다가 신장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을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합병증이 진행되는 동안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것이 당뇨를 악화시키는 원인. 그리고 원규 씨는 당뇨 치료에 있어 중요한 것 하나를 놓쳤는데요. 당뇨를 알게 되고 나서는 동네 의원에서 당약만 타다 먹었지 뭐 다른 거는 특별하게 한 게 없거든요. 그때 동네 병원에서 하는 말이 식전 혈당하고 식후 혈당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때 아마 합병증이 시작이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눈하고 뭐 신장도 다 안 좋아지고 막 합병증이 여러 군데로 오다 보니까 그때 혈당 조절 좀 잘 하고 그럴 거를 참 지금 후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과거 원규 씨의 혈당 수치들입니다. 혈액 검사를 할 때마다 혈당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당뇨 합병증의 위험이 배로 더 높아진다는 것.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포도당 농도, 즉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 올라간 혈당을 낮추고요. 반대로 혈당이 떨어지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리게 되어서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당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매 순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가는 만큼 더 무섭게 속도를 내는 롤러코스터처럼요, 이 당뇨병 환자에게 심한 혈당 변화는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혈당이 급속도로 치솟았다가 급격히 내려가는 증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혈당의 변동성이 심해지면 합병증 발생률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와 씻을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이 시대의 불치병 당뇨. 그야말로 당뇨 대란 시대에 혈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닥터하우스에 모인 사람들. 오늘 도움을 주실 2명의 전문가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양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학 박사 김경호입니다. 오늘 두 분이 다 당뇨가 있으시다고요. 당뇨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많으셔서 여기 찾아오셨죠? 당뇨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고지혈증 약도 같이 처방해서 먹게 되었고요.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40대에서 이제 50대로 오니까 고혈압 근처로 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혈관에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차곡차곡 생기고 계시는 거네요. 네. 혈당은 좀 높은데 운동을 하고 오다 보면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운동을 했는데 눈이 침침해지면서 머리가 좀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려와서 혈당을 재보면 저혈당이 오거든요. 그때는 빨리 사탕을 제가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또 혈당이 오르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혈당은 당뇨의 굉장히 무서운 증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흔히 당뇨라고 하면 고혈당, 혈당이 높은 것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저혈당 혹은 저혈당 쇼크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유연하게 이렇게 혈당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당뇨 환자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나 경구약으로 강제적으로 밖에서 안으로 유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슐린은 주사를 했는데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식사의 양이나 질이 좀 안 좋았거나 아니면 운동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혈당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가 저혈당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 있죠.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저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이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저혈당으로 인한 문제들인데 우리 혈당이 높으면 당뇨발이나 망막 증상, 눈이 좀 안 좋아진다거나 심장 질환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합병증으로 고생들 많이 하시죠. 오히려 저혈당으로 빠지게 되면 쓰러지거나 혼절하면서 오히려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당뿐만 아니라 저혈당도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혈당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 그 방법을 배우기 전에 두 분의 건강 상태를 좀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한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하우스를 찾기 전 건강검진을 마친 두 사람. 혈액검사를 통해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NK 면역세포 활성도 검사까지 완료했는데요.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공복혈당 수치가 높았고 당화혈색소 수치 또한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 두 분 모두 당뇨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혈당 자체보다는 당화혈색소가 더 중요한데요. 당화혈색소라는 건 이제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적혈구의 혈색소가 우리 몸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포도당과 결합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그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통 적혈구는 한 3개월간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한 3개월이 지나면 다른 적혈구로 교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는 한 3개월간 우리 몸에서 혈당이 어떻게 조절이 됐는가를 말하는 지표가 돼요. 그런데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당화혈색소가 기준보다 좀 높게 나오셨어요. 그거는 지난 기간 동안에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는 합병증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수치가 감소하면 당뇨 합병증 발병률도 감소하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두 사람 모두 NK세포 활성도가 정상보다 낮았는데 이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NK세포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겨있는 면역세포인데요. 보통 우리가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들어오게 되면 1차 방어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암세포의 감시 기능도 또한 해주거든요. 근데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외부의 물질들을 방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NK 면역세포의 그 활성도가 떨어지면 당뇨도 합병증의 위험이 더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당뇨 합병증의 위험도를 떨어뜨리려면 생활 습관의 교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두 분의 생활 습관을 한번 볼까요?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내고 손주를 돌봐주며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정나겸 씨. 모두 집을 비운 아침나절은 청소를 하느라 바쁜 시간. 아침에는 청소 말고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밥 먹기 전이니까 또 한번 재볼까? 혈당을 확인하려나 본데요. 스마트폰에 혈당 수치가 바로 나온다? 혈당 체크하는 기계를 제가 팔뚝에다 부착을 하고 있어요. 손을 계속 찔러갖고 하면 피가 나오면서 계속 너무 힘들어서. 몸에 부착된 연속 혈당 측정기. 손가락 끝을 찔러 피를 내야 했던 과정이 사라졌답니다. 당뇨가 국민 질병이 되면서 의료 신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지금 나겸 씨가 이게 착용을 하고 계신 거는 24시간을 연속으로 혈당을 측정해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의 표면에 부착된 글루코즈 센서를 통해서 모바일로 그 혈당 결과가 이제 보내지는 거죠. 당뇨 관리를 위해 식사 시간에도 철저한 규칙이 있다는 나겸 씨. 김치, 멸치, 맛있는 국까지. 아직까지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규칙은 마무리에 있다. 밥을 140g으로 맞춰서 먹는 이유. 소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소식을 함으로써 당이 정상적으로 떨어지고 내가 또 다른 것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그래서 그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밥은 꼭 적게 먹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오면 거의 정상으로 나오지만 조금 오버가 됐다 했을 때는 한 200이 넘어서서 내가 탄수화물 줄이기 위해서 밥은 꼭 좀 적게 먹고 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당뇨가 찾아온 것 같다는 나겸 씨. 특히 야근이 잦았던 게 화근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 매일 10시 반을 넘겼던 퇴근 시간. 자연스럽게 야식이 늘어났고 운동은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최근엔 눈이 희미하고 침침해지는 게 가장 큰 걱정. 제가 가끔 혈당이 75에서 80 정도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눈이 희미해지면서 눈이 침침해져요. 그럴 때는 빨리 사탕을 제가 호주머니에서 내서 먹고 있어요. 그러면 금방 좋아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당뇨 합병증이 오면 눈으로 합병증이 제일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약 40%가량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올 수 있거든요. 망막의 혈관이 손상되면서 그게 잘 회복되지 않아서 실명까지 가게 되는 위험한 질환인데 우리가 보통 당뇨병 환자들의 10년 정도 지났을 때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어서 두 분 모두 1년에 한 번씩은 안과 검진을 통해서 늘 눈의 상태를 관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로감이 느껴지면 수시로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올려두고 몸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 찜질팩을 매일 사용하고 있다는 나겸 씨. 날씨가 추운가? 어시시라니 춥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지 날씨가 추우니까 벨트는 필수인 것 같아요. 겨울철에 이제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는 심근경색이라던가 아니면 뇌졸중을 발병할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특히 당뇨병은 이러한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 인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운 날씨에는 체온 조절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런 찜질팩 같은 경우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일시적으로는 몸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근원적 치료가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외부의 도움에서 열을 올리거나 몸을 따뜻하게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몸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더욱더 능동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운동 한번 배워보실까요? 운동하는 몸짱 한의사 김경호 한의학 박사와 함께하는 혈당 잡는 운동법 시간입니다. 비만과 운동 부족은 당뇨의 최대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근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운동은 127 운동법입니다. 상체 운동은 1의 비율로, 복근 운동을 2의 비율, 하체 운동을 7의 비율로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상체 운동은 팔과 가슴 쪽의 근육도 발달시켜서 그 혈당을 좀 완화시켜야 되거든요. 보통 푸시업인데요.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잘 할 수 있어도 상체에 집중하고 가슴, 팔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빼지 말고요. 엉덩이하고 상체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자, 자기 팔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올라오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주는 것이 더 좋다는 것. 내려가 볼까요? 하나, 쭉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고 둘, 하나, 잘했습니다. 일어나시고 셋. 힘들어하신데 벌써. 넷, 한 번 더 쭉 내려가시고. 다섯, 마지막 한 번입니다. 쭉 올라오시고. 엄청 힘듭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힘든 감은 있지만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두 번째 복부 운동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크런치 동작입니다. 엉덩이 들고 무릎은 90도 딱 들어올린 상태에서 귀만 살짝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견갑골만 살짝 드는 느낌. 하나, 둘, 셋, 넷. 무릎을 90도로 한번 꺾어보시고요. 좋습니다. 두 분 다 자세 좋고요. 자, 상체 들어올까요? 하나, 올라오시고 어깨만 살짝 딱 복부의 자극을 느끼시고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십니다. 둘, 다시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셋, 다시 내려갔다가 세 번째 하체 운동인데요. 가장 근육이 많은 하체 운동을 잘 발달시켜야겠죠. 제자리에서 하는 런지입니다. 자기 어깨보다 약간 넓이 본 다음에 몸을 살짝 틀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시면 돼요. 다리를 들고요. 이 상태에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면 됩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올라왔다가. 다리가 힘들다, 뻑뻑하다, 힘들다 그러면 발을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럼 다시 하나, 둘. 이 상태로 쭉 앉습니다. 시작. 하나, 쉬시고 둘. 꾸준한 운동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 다섯. 쉬시고. 각 동작마다 처음에 하실 때 횟수는 사람에 따라 되게 다르거든요. 한 5번 했는데 힘드신 분들도 있고 10번 했을 때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제일 처음 세트는 약간 근육이 뻐근한 느낌이 들 정도까지인데 보통 5회에서 10회에서 처음에 시작했다가 점차 1회 하는 횟수를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하체 운동이 중요하다 해서 항상 하체만 중심으로 했었는데 오늘 상체도 해보니 너무 좋네요. 꼭 병행하겠습니다. 저도 하체 얘기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운동들을 오늘 배운 걸 다 골고루 하게 되면 제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내와 함께 당뇨 타파를 위해 노력하던 민수 씨 일상입니다. 이날도 아침 운동을 열심히 실천한 두 사람. 여보, 우리 운동하고 왔으니까 공복 혈당이 얼마인지 한번 재볼까?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하는 혈당 측정. 오늘 혈당은 어제보다 양호한 상태. 여보, 나 동생 만나러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집에서 너무 이것저것 많이 먹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잘 지내고 있어. 노력해 볼게요. 아내가 외출하고 혼자 남은 민수 씨. 부엌 이곳저곳을 서성이는데요. 아침 식사를 차리시려나 보군요.
제가 아침을 안 먹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버릇인데요. 그래도 입이 심심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침에는 밥보다는 또 다른 무언가를 또 먹고 싶더라고요. 아침을 거르는 습관도 혈당 상승에 영향이 있을까요? 아침에는 수면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공복이 유지되어 있다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침을 거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옛말에 아침은 잘 먹고 저녁은 적게 먹어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아예 빼먹고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는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적당량 드시는 게 좋거든요. 완만하게 올라가는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채소 위주의 우리가 샐러드 음식들 있죠. 삶은 달걀을 좀 드셔주거나 아니면 요거트, 견과류 등을 드셔주면 좋은데 아침에 또 활동량이 좀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잡곡밥을 좀 섞어서 같이 드시면 아침에 기력을 회복하는 데 좋습니다. 아침은 대충 배를 채웠고 점심은 어떻게 드실지 궁금한데요. 이제 배꼽 시계가 울리는지 요리를 시작하는 민수 씨.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데 오늘 점심은 라면이네요? 제가 평소에 이제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 당뇨 식단으로 먹는데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또 평소에 못 먹었던 거를 먹는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땡기죠. 다른 건 다 참아도 라면은 못 참겠다. 그동안 참아왔던 식탐을 마음껏 풀어보는데요. 역시 맛있어. 그리고 한가롭게 과자에 커피도 한잔 해봅니다. 이게 얼마 만의 자유인지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TV 시청에 열중하고 나니 밤이 깊고 아내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잘 지냈어요? 네, 잘 놀다 왔어요? 뭐 먹었어? 있는 거 그냥 찾아서 먹었는데. 하지만 미처 치우지 못한 라면 냄비가 발각되고 마는데요. 아, 그거 내가 특별히 그냥 오늘만 먹은 건데. 아, 이거 라면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 내가 냉장고에 준비해 놓은 거 왜 안 먹고 라면을 먹고 그래요? 언제 당뇨를 언제 고치려고 이렇게 막 먹고 그래요? 라면 하나 때문에 얼음판이 되어버린 집안 분위기. 네, 마무리가 궁금해지는 하루인데요. 다음 날 혈당이 높게 나와서 네네.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계실 때 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될지 또 어떤 게 또 건강에 도움이 돼서 혈당이 높지 않게 나타날지 걱정되시죠? 네. 그래서 두 분을 위해서 건강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좋은 음식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당뇨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아침 식사죠. 안 먹자니 활동할 때 저혈당으로 혹시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또 하셨잖아요. 그것도 먹자니 이것도 뭘 먹어야 되지?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또 요리해 먹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간단 아침 식사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두부 스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두부, 그 다음에 여기 두유입니다. 무가당, 당이 들어있지 않은 무가당 두유고요. 그 다음에 소금하고 적정량의 깨를 같이 넣어서 먹게 될 건데 이 깨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고소하겠죠? 두부 한 100g 정도 1인분 정도 되니까요. 요걸 저희가 또 4명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등분은 단도토록 하겠습니다. 100 정도 양을. 두부와 무가당 두유 그리고 약간의 소금과 깨를 넣고 믹서기에 갈아주면 완성. 기호에 맞게 재료의 양은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맛볼까요, 저희들? 콩으로 직접 가는 것처럼 맛이 고소하니 맛있는데요. 콩으로 직접 지은 거죠? 맞아요. 제가 두부를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고소한 맛이면 당뇨 아닌 사람들도 누구나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콩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두유나 뭐 두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콩 성분이잖아요. 한약적으로도 이 콩은 해독 작용이 아주 탁월한 식품인데 우리가 콩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뭐죠? 단백질. 이 콩 속에 단백질이 무려 40%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은 근육이 상처 났을 때 그 상처를 회복해 주기도 하고요. 또 근육을 생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혈중에 당이 높을 때 이 당을
근육 속에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저장하는 저장소이기도 하는데 아침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시청자분들도 이 두부 스프를 드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팁 하나를 드리자면요. 우리가 당뇨병이 생기는 이유가 밖에서 포도당이 들어오면 세포들이 그걸 밖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왜 안 하냐면 세포들이 그 일이 힘든 만큼 보상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완화시키려면요. 우리가 밖에서부터 포도당을 좀 덜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포를 쉬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포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식습관의 변화예요.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쌀밥을 주식으로 많이 먹는데 그걸 현미밥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쌀밥을 8, 그동안은 고기를 2, 이 정도의 비율로 드셨다면 고기를 8, 그리고 현미밥을 2, 이 정도의 비율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고기 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고기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고기가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평소에 그냥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즐겨 먹는 편입니다. 저는 소고기 쪽으로 기름이 없는 부분 살코기 위주로 먹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고기나 닭고기도 좋은데요. 당뇨병 환자들에게 특별히 권하는 육류가 바로 흑염소입니다. 흑염소는 예로부터 왕실의 보양식으로 즐겨 드셨던 음식인데요. 우리가 이거는 검은 보물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귀한 식자재였습니다. 한약적으로도 흑염소는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이 안에는 칼슘, 뼈에 좋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소고기나 닭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은 높고 지방의 함량은 적어서 우리가 당뇨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식자재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두 전문가가 준비한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흑염소 진액. 흑염소에는 모든 세포들이 적절한 기능을 하게끔 하는데 필요한 필수 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이 풍부한데요. 이 아라키돈산은 혈당의 밸런스를 조절해 줍니다. 당뇨 환자들이 걱정하시는 고혈당 그리고 그 정반대인 저혈당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스파이크 치듯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기 때문인데요. 흑염소의 주요 성분인 아라키돈산이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서요. 동맥경화라던가 고혈압, 당뇨병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성분들을 흑염소로만 드신다면 힘들겠죠. 그리고 많은 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 진액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마셔보실까요? 체내 아라키돈산 농도가 높을수록 당뇨 발병 위험이 46%나 감소한다는 사실. 한약 냄새도 나고요. 먹는 김도 좋고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편하게 부담 없이 이렇게 당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서 참 유익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많은 걸 배워보셨는데요. 앞으로 2주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서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완치가 없기에 평생 자기관리가 필수인 당뇨. 어떻게 해야 혈당의 위험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고 있다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당뇨를 이겨내신 분이 있다고 찾아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혈당이 한 200에서 250 정도 나갔었는데 지금은 식사를 해도 한 110 정도 그 정도 나와요. 올해 나이 51세. 인생을 살아오면서 극복한 것이 당뇨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체중이었답니다. 지금은 한 63kg 나가고요. 예전에는 한 147kg 정도 나갔었어요. 147kg이요? 네. 예전에 제가 당뇨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노력해서 지금의 몸무게가 됐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입었던 옷들이에요. 사람이 하나 더 들어가도 될 정도로 큰 바지. 살을 이렇게 뺀 것도 대단하지만 살이 왜 그렇게 찌게 되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임신성 당뇨였답니다. 첫 아이와 함께 찾아온 임신성 당뇨로 몸고생, 마음고생이 매우 깊었다는 우경 씨. 약을 먹으면 내려가겠지 했던 혈당은 쉽게 좋아지지 않았고 먹는 족족 모두 체중 증가로 이어져 건강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때 제가 임신했을 때 임신 중독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거의 한 200에서 250 정도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고 온몸에 또 이렇게 까맣게 색소가 이렇게 변하게 되고 그리고
여드름 같이 생기는 고름 정도로 그런 여드름 투성이 온몸에 그렇게 변했었어요. 정말 이유 없이 살이 찌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고혈압도 그때 생겼었어요. 하지만 살을 빼고 건강을 위해 노력하면서 지금은 많은 건강 문제가 사라졌다는데요. 살도 빼고 혈당도 잡은 우경 씨의 건강관리 비법을 배워볼 시간. 운동을 위해 집안에 따로 체력 단련실을 만들었답니다. 제가 예전에 요가나 스피닝이나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살이 안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점핑 운동을 하면서 살이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운동장이 되어버렸네요. 그럼 잠깐 우경 씨의 점핑 실력 좀 볼까요? 와, 운동량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기고 땀을 흘리다 보면 스트레스와 체중은 날아가고 건강이 돌아온다는 것. 거의 한 3시간 정도 운동을 하거든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살이 또 많이 빠지고 다이어트가 되고. 그리고 운동 후에는 물 대신 이걸 꼭 마셔준다는데요. 이게 흑염소 진액인데요. 하루에 원래 2포 정도 마셔야 되는데 저는 물처럼 마시는 게 좋아서 물병에 넣어서 마셔요. 꽤 오래전부터 마셨는데요. 혈당 조절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당뇨 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흑염소의 아라키돈산 성분. 인슐린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많은 포도당 대사 활동에 참여해 당뇨병의 합병증을 감소시키는데요. 당뇨질을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에서는 아연으로 보충된 아라키돈산 섭취 후 혈당 농도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의 한 가지로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게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각종 육류 및 유제품에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흑염소에 풍부합니다.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흑염소의 아라키돈산 함유량은 소고기의 4배, 돼지고기의 2배 이상 높아서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 외국의 한 대학의 조사 결과 혈액 중에 아라키돈산 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 당뇨병 발병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자주 드셨다는 음식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다양한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이 요리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아이들 키우고 학원 운영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너무 바빴거든요. 근데 당뇨는 너무 걱정스러워서 혈당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고민하다가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을 좀 많이 먹고 빨리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딱 계란, 닭가슴살, 채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명 채소 닭가슴살 스크램블.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비타민과 식이섬유, 단백질이 가득 들어있는 영양식이랍니다. 요즘엔 아들과 함께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데요. 진짜 맛있지? 땀을 흘리며 몸속 노폐물을 없애고 건강한 음식으로 영양을 채우며 극복해왔다는 당뇨. 그리고 식사 후에도 흑염소 진액 한 잔을 잊지 않는데요. 우경 씨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흑염소 진액을 마시며 당뇨와 건강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혈당을 한번 재봤는데요. 어느 정도 나왔어요? 128 나왔어요. 식후 혈당 참고치보다 더 낮게 나온 결과. 요즘에 활력도 정말 넘치고 당뇨 걱정도 없어서 너무 좋아요. 두 번째 만나볼 분도 당뇨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분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도 아랑곳 않고 달리기에 열중하는 주인공.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몸이지만 7년 전에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아주 큰 사고가 있었다는데요. 2015년 8월 31일에 교통사고였었고요.
저의 뼈 중에 이제 좌측 뼈가 거의 뭐 골절됐다고 할 정도로 특히나 좌측 하지는 종골, 슬개골 그리고 대퇴사두 그러니까 가장 몸에서 큰 뼈라고 해요. 그 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갈비뼈 이렇게 부러져서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입원을 했고요. 그리고 10번의 수술을 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큰 사고임에도 재활한 거 이제 최종으로 보고서는 정말 기적 같다. 그때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살도 찌고 이게 뭐 내과적으로까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혈압이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 오고 그 다음에 당뇨까지 생기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이 가족력도 좀 있기 때문에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급격히 불어난 체중과 함께 우울증, 무기력증, 대사증후군 그리고 당뇨까지 생겨 심각한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는 혜진 씨. 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운동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을 만큼 건강도 자신감도 회복. 정말 인간 승리가 따로 없네요. 뭐 집에서든 밖에서든 아이 업고 스쿼트를 한다든지 아이 업고 엎드려서 플랭크를 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한 6시간 정도씩은 운동을 했어요. 뭐 실질적인 변화가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생활하는데도 몸이 좀 가뿐하고요. 그리고 좀 아팠던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니까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혈액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두 정상.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혜진 씨의 비결을 한번 알아볼까요? 과거에는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해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혜진 씨. 하지만 건강이 찾아오면서 아이와 함께하는 요리 시간이 즐거워졌답니다. 예쁘니까. 서연아, 엄마가 이야기하는 음식 비율이 뭐지? 1:1:1. 이 112가 비율이에요. 단백질, 탄수화물은 1:1 똑같이 먹고 그리고 야채 비중을 좀 많이 이제 이런 비율로 먹는 건데요. 아이도 익숙해졌다는 엄마의 비율 요리. 1:1:2는 바로 탄수화물과 단백질, 채소의 비율이라는데요. 체중 감량을 했을 때 먹던 식습관이 몸에 배어 지금도 유지 중이라는 혜진 씨. 채소를 싫어하던 아이도 건강해진 엄마의 모습을 보고 함께 먹기 시작했대요. 먹기 우아하고 맛있게 먹나? 네, 예전에는 이렇게 채소 좀 남기고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먹다 보고 이렇게 차려주니까 또 뭐 짠하고 먹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잘 먹고 어쩔 때는 또 부족할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채소 잘 안 먹었는데 엄마랑 매일매일 먹으니까 잘 먹어졌어요. 엄마가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면 가족들의 건강도 당연히 따라오는 법이죠. 그리고 혜진 씨는 식후 흑염소 진액을 마셔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저 당뇨에 좋다고 권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계속 챙겨 먹다 보니까 체력까지 좋아져서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흑염소 진액, 섭취 시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흑염소는 과다 섭취 시에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액은 하루 2잔, 140ml 이내로 섭취하는 걸 권장합니다. 당뇨의 원인은 다르지만 당뇨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았던 두 사람. 더 이상의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생활 습관 바꾸기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철저한 식이 조절을 시작했고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도 시작. 그리고 매일 흑염소 진액을 마시는 것까지 모두 함께 전과는 다른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그렇게 모두가 함께 열심히 노력한 2주일이 지나고 이들의 건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피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수치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2주 전보다 혈당 수치는 감소하고 NK 면역세포 활성도는 증가해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관리를 한다면 꾸준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동의 중요성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식단 관리 모든 것이 다 같이 할 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제가 앞으로 꾸준하게 할 계획입니다. 당뇨 합병증을 줄이는 혈당 균형 잡기. 그리고 건강할 때 더욱 지켜야 하는 당뇨로부터 안전한 내 몸. 똑똑한 생활 습관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Now I want the best for you. I'm sorry that I tested you. I know it wasn't fair. Back then I didn't care. I wanna make it up to you. I think that's progress. I think that's progress. 채널 A